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오늘은 또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는, 근데 굉장히 크고 아주 우람한 이런 건물 안에 있는 AV 홀릭에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큰 샵이 있는지 몰랐어요. 뭐 저 혼자만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AV 홀릭은 라시타, 이름도 어려요. 라시타 델모다. 이 양재동 코스트코 바로 옆에 있는 꽤 큰 오디오 샵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AV 홀릭에서 볼 제품은 오디오랩이에요. 그 오디오랩이 저희 지난번에 9000 시리즈도 새로 나온 거, 오디오랩은 지난번에 9000A 신제품 나온 것도 저희도 한번 취재를 했었고, 오늘 여기서 볼 제품은 7000 시리즈예요. 인티앰프 7000A, 7000 CDT, 그 다음에 7000N 플레이,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까지. 이게 세 개로 항상 이제 세트로 가는데, 7000 시리즈는 이런 관계를 보시면 돼요. 9000은 8000에서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린 거고, 7000은 6000 시리즈를 하나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전에 6000과 8000이 있었는데 이제는 7000과 9000 시리즈가 생겨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6, 7, 8, 9가 전체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디오랩은 83년 회사죠. 필립 스위프트랑 데렉 스코틀랜드 이 둘이서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필립 스위프트는 나중에 스펜더로 회사를 옮기죠. 그러고 나서 이 회사는 회사 이름이 이제 태그 맥라렌이라는 브랜드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2004년이 되면 이제 IAG 그룹으로 전체가 다 편입이 되는, 그렇게 좀 오고 있습니다. 스타일들이 80년대 초중반을 대표하는 아주 영국적인 그런 앰프였죠. 8000A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딱 봐도 이게 슬림한데 탱크같이 생긴 묘한 분위기에,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 슬림한 체구에서 나오는 그런 드라이브하고는 좀 차원이 달랐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8000A를 영국에서 만든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앰프라고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 8000A의 명성이 거의 20년을 쭉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8000은 이제 8200, 8300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왔고, 이거보다 좀 아래쪽에 이제 6000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 각각이 이제 7000과 9000 시리즈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7000 시리즈도 900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 맞게 진화를 했지만, 앰프를 처음 시작한 회사답게 앰프는 이래야 된다라는 고집이랄까, 이런 게 여전히 있어서 앰프에다 여러 가지 스트리밍 기능까지를 다 통합시키질 않았어요. 그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죠. 플레이어, 그러니까 CD 트랜스포트와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따로 그렇게 독립을 시키고, 대신 앰프에는 DAC를 넣습니다. 아주 고성능 DAC를 탑재해서 디지털 입력을 받아서 앰프가 모든 일을, 그러니까 앰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이런 컨셉이 현재 오디오랩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00A도 그래요. 현재 스펙에 맞는 그런 그 모든 인터페이스를 다 갖췄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에 맞춰서 그 웬만한 플레이어를 다 맞춰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 플레이어인 7000N 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여전히 피지컬 플레이어인 CD 트랜스포트를 세트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전통의 강호다운 그런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앰프인 7000A에는 ESS의 사브루칩을 썼어요. 역시 이 대세가 되는 9038 Q2M을 씁니다. 참고로 9000A에는 9038 프로가 들어가죠. 둘의 이제 용량이나 이런 전원에 대한 그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고, 해상도는 똑같아요. 똑같이 32비트 칩이죠, 이게. 32비트 768kHz까지 PCM으로, 그 다음에 DSD는 511까지 그렇게 프로세싱을 하는 DAC단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루온 테스트를 마쳤고, 그리고 이게 9000A하고는 서로 기능과 약간은 등급을 나눴는데, 이 7000A에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하죠. 반대로 말하면 9000A는 나는 좀 더 앰프의 기능에만 충실할 거야, 이런 그런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7000A에 보면 9000A 없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HDMI ARC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에어플레이 2가 된다는 게 9000A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분들은 앰프 성능을 가시려면 9000A로 가시고,
나는 가격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 기능이 더 중요하다 그러는 분들은 7000A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두 앰프의 출력 차이는 있죠. 9000A는 플래그십답게 100W 출력을 합니다. 8호음 기준에 7000A는 70W 출력을 하고 이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알려드린 김에 알려드리면 9000A는 대신 앰프 기능을 더 충실하게 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만능으로 만든 앰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게 9000A고요. 그리고 뭐 두 계급을 나누다 보니까 당연히 플래그십 쪽에 보면 디스플레이도 한 4.3인치나 되게 크게 만들고 각지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이제 7000A는 오리지널 제품, 특히 저 6000 시리즈하고 바깥쪽을 라운드지게 한 그게 한 2.8인치 이 정도 되죠. 그런 여전히 디스플레이 창이 있어서 이런 걸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건 9000A랑 똑같은 건데 이 VU 미터로도 보여주고 주파수 파형으로도 보여주고 그냥 일반 볼륨으로 띄워주고 IPS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해상도가 높습니다. 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뭐 VU 미터가 좋으면 그렇게 그냥 항상 셋업해 놓고 들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오디오랩 앰프를 즐기는 또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트리머 이름은 7000N 플레이인데 MQA 풀 디코딩이래요. 그래도 이 7000 시리즈만 올라가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는 뭐 블루투스 5.1도 지원이 되지만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는 최대 품질까지는 아까 앰프에서 최고 해상도의 프로세싱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룬을 쓰던 MQA를 풀로 디코딩을 하든 이런 기능들을 최대 해상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세트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저장 매체나 인터넷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건 다 가능하다 이거죠. 여기 적당한 LP 플레이어 하나만 붙이면 현존 인류가 만든 모든 음원들을 다 재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000A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정확히 7000N 플레이와 7000A 조합으로 음악 몇 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이 AV 홀릭에 보면 이 스펜더의 스피커들도 또 같은 수입원이죠. 여기 지금 우르르 이렇게 옹기종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은 클래식 3/1으로 했고요. 여기 잘 아시는 저쪽에 A1, 그 다음에 4/5 같은 이런 모니터도 있고, AV 홀릭에 오면은 전부를 다 들어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잠깐 범주를 넘어서면 여긴 이게 메인 시청실인데 제가 본 한방에 있는 제품 중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데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 양재동 근처 지나실 일 있거나 근처에서 오디오, 사실 요 지역이 저쪽 남쪽으로는 용인, 수지, 분당, 그리고 이쪽 강남 쪽, 이쪽에서 들리기 쉬운 목이 좋은 곳이라서 또 이런 또 종합 몰 안에 있어서 아마 방문하시기 되게 편할 거예요. 자, 7000A로 들어보면 이 소리들이 뭐 이렇게 녹음으로 이렇게 들어도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사실 7000A의 70W 드라이브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원래 오디오 랩의 명성은 얄프리해 보여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가 나겠나 했던 분들을 깜짝 놀래게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었죠. 8000A가 그래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 다부진 드라이브하고 좀 디자인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세련돼졌죠. 근데 3/1이나 4/5가 드라이브 해보면 그렇게 만만한 스피커들이 아니에요. 저 음압도 굉장히 낮고 소리를 제대로 다 끄집어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7000N 플레이하고 7000A 이 조합의 장점을 살려서 애플 무손실 파일을 재생을 해봤어요. 7000A로 뭔가 이렇게 대단한 스케일까지 나오거나 이런 것까지를 기대를 한다면 모를까, 스펜더가 이 클래식 시리즈 만들면서 이전의 제품들하고 달라진 거는 원래의 질감의 장점에 사실적인 재생을 좀 더 보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아무 앰프나 이렇게 잘 드라이브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디오 랩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9000A를 이보다 훨씬 큰 스피커죠, 클래식 100, 200 이런 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재미로 만든 그런 제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도 드라이브인데 고급스럽다고 느낀 건 뭐냐면, 이 정도 등급의 제품이면 힘으로 몰아붙여 놓고 보는 그런 경우들이 좀 은근히 많거든요. 그냥 일단 소리라도 시원시원하게 나야 이 제품을 찾을 거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은데, 오디오 랩은 원래 이 회사의 컨셉을 흐트리지 않고 그대로 진화했다는 느낌이 잘 느껴졌었는데, 그게 9000A였고 7000A는 3/1을 드라이브하는 능력이 9000A랑 비교하면 스케일이 조금 더 작다는 정도? 저희가 시청한 공간이 굉장히 넓은 데인데 이런 공간에 듣기에도 좋았어요. 공간을 뭐 가득 채우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왜소하지 않고 뚜렷하게 전 대역이 잘 나오는 이런 느낌? 7000A는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 훨씬 큰 스피커들도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한번 시청 기회도 나중에 한번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양재동에 있는 코스트코 바로 옆에 있어요. 찾기 쉬우실 거예요. 굉장히 왕래가 많은 곳인데 AV 홀릭에 처음 와서 오디오랩 7000 시리즈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같은 수입원의 스펜더 시리즈를 사이즈로도 잘 어울리고 음색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AV 홀릭의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여기 다음에 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